오버더탑 코멘트 3월 28일 성투합시다. 현재 금융시장은.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연방은행인 페드는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준금리를 아주 미세하게 인상을 했어도 엔화가 1990년 이래 최저치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2022년 9월과 10월에 엔이 달러당 151.95엔이 되자 593억 엔, 5,274억 원 정도를 사용해서 개입을 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151.97엔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의 개입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엔화는 강세로 쉽게 가지 못합니다. 최근 5개월간 줄기차게 상승한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제는 JP모건조차도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고 추천하면서 적은 수의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 갑자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관 투자가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포지션을 줄이거나 이익을 매도하거나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유럽의 지수까지도 연말에는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으며 ECB 또한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가 지수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연말에 미국의 S&P 지수는 메가 IT주들이 지금같이 오르면 6,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들의 주가 또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게 삼성전자 우선주나 반도체 관련 ETF 또한 좋아 보입니다. 유가는 중동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도 러시아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 큰 변동이 없으며 미국의 석유 재고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이래 재미를 보지 못했던 에너지 주식들에 대해서도 최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가격 또한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제는 구리보다도 비쌉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의 변화 때문입니다. 전 세계 코코아의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코스트죠.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참고로 코코아는 카카오를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개인 투자가들은 커머디티, 상품이죠. 커머디티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전반적인 커머디티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다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IPO가 시작이 되고 있으며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는 홍콩의 차이나오 물류 부문의 10억 불, 1조 3,464억 원 정도 이상의 IPO를 두 번째로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알리바바 그룹의 구조 조정과 전 CEO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IPO가 처음으로 스톱이 된 이후에 독립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6개의 독립사업부를 분할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사업부들의 운영을 결합해서 주요 상고래 부문을 주도하는 동시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빌리빌리 및 전기차 제조업체의 지분 같은 비핵심 분야를 매각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차이나오의 지분 64%를 보유한 알리바바는 기존의 투자가와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 37억 5천만 불, 5조 480여 원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에서 광고하는 IPO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그 근처를 머물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는 리플 또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법원에 큰 규모인 20억 불, 2조 6,920억 원 정도의 벌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인하여 910억 원이 넘었던 가격이 8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사전에 협의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많은 20억 불이라는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보다 낮은 금액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고 또한 리플사 또한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불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트럼프에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는 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은 모두 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코인들이 증권으로 적용이 되며
이것은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며 작년 6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판사가 이미 리플이 개인에게 판 것은 코인이고 기관 투자가에게 판 것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만 한국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물린 장기 존버 투자가들이 많이 있기에 700원에서 800원대로 리플이 내려가면 저가 매수하시고 1,000원 초반에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미 최소 3번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리플에 관한 내용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리플이 곧 올라갈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2차전지 및 반도체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익이 났으면 팔고 나오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을 선호하긴 합니다. 문제는 이것저것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룹들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SK그룹은 이제 부담이 커진 수직 계열화가 된 2차전지 부문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양극재, 음극재, 동막까지 수직화를 만들었지만 기업들이 쉽게 팔리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비단 SK만의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작은 소재주 회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전기차의 판세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의 수요 또한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결국엔 한국의 3군데,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 정도가 남아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것이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에코프로그램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에 1,100만 불, 147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9%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작년에도 인도네시아의 다른 니켈 제련소에 자본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니켈을 공급받으려 합니다. 신약 개발을 한다며 상장을 하려던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한 감사 의원 거절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신약 개발에는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임상에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주식은 개인 투자가들은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월 24일 기준 감사 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이 코스피의 10개사, 코스닥의 37개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코스피에는 진원생명과학, 콤텍시스템, 금양, 삼부토건, 선도전기, 영원무역홀딩스, 웰바이오텍, 유니캠, 한창 같은 회사가 들어가 있으며 상장사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거래소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결산 후 90일 안에 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사업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게 안 되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10일 안에 제출을 못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주주총회가 3월 말로 예정이 된 만큼 모든 기업들은 지난 22일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지만 위에 적은 회사들은 24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37개 회사들의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주식은 당연히 하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동남아나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연간 10% 이자를 지불하는 그리고 이자는 분기마다 2.5%를 지불하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향후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과 함께 성장성 있는 주식 또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에 함께 투자를 한다면 연간 10% 이상의 훌륭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